5번 한번 보셔요. 5번을 보면, 여러분 이제 5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은익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판례는 뭐냐면, 은익행에 관한 것이에요. 은익행이요. 자, 문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5번을 보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것을 뭐란다?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 그것을 유효라고 그래요.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요. 이 사람의 의사를 뭐란다? 이 사람은 증여죠. 증여. 표시를 뭐란다? 매매라고 하죠. 매매. 그래서 여기 증여를 뭐란다? 증여는 은익행이죠. 은익행이. 매매는 뭐란다? 그래서 가장매매죠. 그럼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은익행은 뭐다? 유효가 되죠. 유효. 은익행은 유효. 그런데 을 앞으로 뭐란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 을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요. 이 등기를 가장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서 을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병이 다시 정한테 처분하죠. 정도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엄폐문에 붙이거든요. 을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 선악 불문하고, 또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 또 엄폐문에 붙이기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병이 악이이고 정이 악이이다. 그래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은익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봐. 1번요.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요. 증여 계약은 뭐다? 유효. 2번 틀렸죠? 3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을 동그라미 소유자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유효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요. 갑은 아기의 병을 상대로, 아기의 병. 갑은 아기의 병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아기의 병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익행에서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요,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긴다 할지라도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악의 병 상대로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악의 병 소유자다 이 말이죠. 5번, 을은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왜냐면 병이요, 을이 병한테 것도 하면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니까. 그래서 5번 틀렸죠. 6번은요, 을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효력이 있죠. 7번은요,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병은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병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 8번, 을이 악의 병에게 처분하고 병이 다시 악의 정에게 양도했다. 악의 정. 알겠죠? 그러면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이니까 그 다음 사람의 등기는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것을 은익행이다. 이렇게. 자, 6번은요. 6번은 이제 허위 표시가 하는 이제 대표적인 판례이죠. 허위 표시가 하는 대표적인 판례. 자, 한번 볼까요? 1번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에겠죠. 그래서 갑과 을하고 이렇게요. 해주고 나서요. 여기서 보면 허위의 매매 계약이니까 뭘 한다? 가장매매라고 하죠. 가장매매. 그래서 가장이죠. 가장은 통정의 표시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런 무효는 통정의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이러한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죠. 이렇게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이걸 모르는 병이니까 병은 누구일 때? 선이, 악이. 여기는 뭐다? 선이죠. 모르는 병, 그래서 선이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요, 갑에 누가 있을 수 있죠? 갑에 채권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 여기 A가요, 갑의 채권자다. 그럼 어떻게 돼? 채권자다. 이 채권자가 뭘 한다? 여기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강제 집행.
그런데 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면탈, 경매를 면하기 위해서 갑이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래도 이것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이죠. 따라서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의 위반이 아니죠. 103 위반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가장매매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병의 3대 원칙이 있죠. 이 병의 3대 원칙 제3자 병은 병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제3자 병은 누구 임하면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또는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제3자 병이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병이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오면 이제 갑하고 을 사이 봐봐. 지금 나눠놨죠? 여기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을이 다 나눠놨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갑하고 을만 봐, 이제. 갑하고 을만. 보면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처음부터 뭐니까?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 3번은요. 갑뿐만 아니라 을도 매매 계약의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니은요.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요?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하든지, 비읍해서 말소 청구를 하든지.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하다? 갑.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든지, 또는 갑은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숏은요. 갑의 채권자는 갑을 뭘해서 대위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왜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라고 그랬죠? 원래는 지금 여러분요, 바로 그 위에서 우리가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말소를 안 하니까 누가 말소한다? 갑의 채권자가 갑의 권리를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응은요,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추인. 왜 그래요? 우리가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어느 경우만 추인하냐? 거기다 써 107조 무효, 그 다음에 108조 허위표시로서 무효,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로서 무효. 이 세 가지의 경우 무효행위 추인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즉 그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일 때 뭘 한다? 추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판례가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그건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 그런데 추인의 효과는 소급 판단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죠. 알겠죠? 뭐뭐가 안 된다고? 103조 안 돼. 104조 안 돼.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안 돼. 알겠죠? 그것은 추인이 안 돼. 되는 것은 몇 조? 107조, 108조 의사 무능력자 추인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즉 갑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뭐가 된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랄지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할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을 봐. 이제는 병이요, 이 갑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일 때 어떡하게? 선의일 때. 병이 선의일 때, 병이 선이면 어떡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병이 선이면 갑이나 을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병이 선일 때 기억.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왜 그런다? 봐. 왜 좀 봐봐. 말을 조심하라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는데 병이 선이란 말은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상실하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뭘 한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럼 봐, 지금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요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걸 처분했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횡령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가 등기가 있다는 것을 기화로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 걸 횡령죄를 뭐라 한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 을한테 가장매매가 모유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니은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니은 틀렸죠? 디귿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 그럼 병이 누구다 봐. 우리는 병은 선이 임하면 되죠? 선이 임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병은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 선이죠. 모르는 경우 병은 보호된다 이퀄 소유권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리을 병이 취득한 부동산은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봐봐, 갑의 채권자는 갑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 병한테 빌려준 사람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 아니고 병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갑의 채권자는 병소유 토지, 병소유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음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선의이니까. 비읍은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임을 만다.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병의 악의를 입증하죠. 갑이 누구다?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지읒, 시옷. 병이 선이이더라도 과실이 있다. 선이이더라도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옷 틀렸죠? 이응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즉 갑은 병에게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병이 선이이니까. 병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갑은 병한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니까 너도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즉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하여 선의의 병 그래서 부동산의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선의의 병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그래서 갑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치읓 을로부터 부동산을 선의로 양수한 병이죠. 선의로 양수한 병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죠. 갑과 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 즉 뭐냐? 우리가 제3자가 갑과 을의 통지원 표시가 무효라고 인용이란 말은 주장이라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키역 병이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이후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병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 그래서 치읓하고 키읓하고 똑같아. 자기는 맨 처음에 모르고 그걸 을한테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과 을이 가장매매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니까 나도 이것은 무효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티읕. 그 다음에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병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소유자니까? 병. 피읍. 병이 선의인 경우에도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누구다? 악이. 이렇게 됐어요. 자, 병이 선의인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다. 그럼 이게 뭐죠? 엄평의 법칙이죠. 봐봐. 병이 선이다. 그 다음 사람 정이 악이다. 그래도 정은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위에 가장매매인 것은 뭐죠? 갑은 전득자 정에게 무효를 주장하거나 갑은 정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걸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흣. 갑은 병을 상대로 또 뭐죠? 이전 등기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 수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선이죠. 그런데 병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런데 병은 선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따라서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여러분 그 병이 선인 경우는 몇 번 틀렸어? 병이 선인 경우는 니은 틀렸죠? 니은, 시옷, 지읒, 그 다음에 피읍 틀렸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 동남 3번. 그 다음에 밑에 4번요.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병이 선이이더라도 여기까지 맞죠? 병이 공신력이 여기 맞아. 병이 선이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등기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몇 조부터 몇 조? 107조에서 110조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는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을사의 허위 표시에 앞선 누구라면 앞선? 갑을사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제3자 줄 것이고 저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선 기존에 이 말이죠. 기존에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울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 악의로 양수? 그러면 병이 악의죠.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그런데 여기도 그 6번 끝에 하나 더 써. 뭐라 쓰냐? 병우로부터 정이 선의로 취득하면, 병우로부터 정이 선의로 취득하면 보호된다. 이렇게 보호된다. 그래 여기 보면 뭐죠? 이 지금 병이 지금 악이죠. 병은 악인데 그 다음에 정은 또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병이 악이어도 그 다음 사람이 누구면 선이면 또 보호돼. 알겠죠? 병이 악이어도 정이 누구면 선이면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이에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죠. 병의 소유권이었는 느끼는 언제나 무효. 틀렸죠. 왜 틀렸죠? 선이면 유효가 되니까. 8번이요. 갑과 을 사이에 명상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요 완전히 이제 달라. 봐. 우리는 통정의 표시하고 명사하고 종종 같이 섞여서 나와. 왜 그러냐? 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 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냐? 우리 민법에 통정의 표시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 지금 봐봐. 갑이요 을하고 짜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잖아요. 이 등기 넘긴 것이 명의신탁인지 통정의 표시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죠. 왜요? 명사가 명상 약정을 하고 등기만 을 앞으로 넘겨놓기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정의 표시도 똑같죠. 둘이 짜가지고 소유권은 갑이 갖고 등기만 을한테 넘기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명의신탁인지 통정의 표시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실무상으로 이런 경우는 보통 별말이 없어 그냥 명의신탁으로 봐버려. 알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민법에서 뭐가 간다? 통정의 말이 있으면 통정으로 가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말이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 봐. 등기를 을 앞으로 다 똑같은 거잖아요. 둘이 짜가지고 병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한 것이나 명상 약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한 것이나 어차피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정을 표시하고 명의신탁하고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교수들은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봐. 그런데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면 그럼 어떡할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기억. 만약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갑과 을 사이 명상약정 줄고 명의신탁 그것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여기 죄송해요.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이 말이죠. 유효라고 그렇게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 명의신탁이 유효도 무효도 관계없이 병은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그래서 병은요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왜냐면 우리 실명부에 뭐라 나왔죠?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물권 변동은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그래 여기는 유효죠. 유효요도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니은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었다. 유효한 명의신탁.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 그러면 병이요 제3자죠. 제3자가 을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 또 나왔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이중매매고 또는 명의신탁이 필요 없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디귿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가 됐다. 을 명의로 격려가 됐다. 그런데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한다. 정의 처분. 정의 처분 줄거 정. 선악 불문.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결국 갑은 소유권을 뭘 한다? 상실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왜냐? 갑은 동남이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7번인데요 7번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했었던 것인데 이게 뭐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가등기하고 통지율 표시가 연결되는 것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를 받느냐 등기부를 봐. 등기부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했는데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에 2번요 2번 여기 을한테요 가등기를 해. 가등기가 2월 1일 가등기. 갑하고 을하고는 통정을 했어. 통정했으니까 가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가등기한 상태에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3번 병한테,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걸 처분해. 언제요? 3월 1일. 그럼 3월 1일이면 병은 완전한 소유자가 돼. 완전한 소유자. 왜?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는 무효니까. 그럼 어디요? 만약에 병이 가등기가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를 했겠죠. 그런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서 다시 뭘 한다? 번등기래. 번등기 5월 1일. 5월 1일 번등기하면 여기 가등기가 통지율 표시에서 무효죠. 마찬가지로 번등기도 뭐가 된다? 번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럼 번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등기관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기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의뢰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언제요? 5월 1일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 근데 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잘 말소했어요? 잘못 말소했어요? 잘못했죠. 이 잘못 말소한 것을 뭘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불법 말소다 이런 말이죠. 불법 말소. 불법 말소에도 여전히 누가 병이 뭐다? 소유자가 돼. 여전히 병이 소유자야. 병이 여전히 소유자가 돼. 불법 말소가 돼도 여전히 소유자. 왜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뭘 한다? 말소를 뭐 한다? 말소를 청구하든지 또는요 자기 등기에 뭐 한다? 자기 등기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 회복 등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4번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정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정한테 등기를 넘겨. 언제요? 10월 1일 등기 넘겨. 그러면 이 정을 말한다? 통정의표에 있어서 무효죠.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럼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잖아요. 알죠? 제3자. 이제 제3자는 아무 말에서 뭐로 본다? 선의로 뭐를 해? 추정하고. 제3자가 선의 가지고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병이 입증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정은 누구 위반된다? 선의. 그 다음에 과실 여부는 불문하고. 정 자체가 스스로 통지율 표시의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정이 소유권이 아니고 저당권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다 똑같아. 무슨 알겠죠? 다 똑같다고. 다음 볼까요? 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을 앞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를 위한 줄고 가등기 무효. 짜고 했으니까 무효. 다시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 유효.
병에게 하는 것은 유효. 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무효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을명의 본등기가 경력 줄고 가등기에 의하여 을명의 본등기가 경력 무효. 왜 무효냐? 가등기가 무효니까. 그래서 병등기도 무효. 아니, 을의 본등기도 무효.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 을은 누구죠? 무효. 정에게 매도. 정은 누구다? 정은 제3자. 제3자.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줬다. 이때 정이 소유권 시달려면 정은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되겠죠. 선의. 병은 을명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 표시임을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죠? 그래도 필요 없죠? 옳지 않은 거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는 갑하고 가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2번.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 을이요. 나중에 본등기라고 정한테 팔았죠? 을은 무효인데 정은 뭐로 계약을 했죠? 유효이다. 따라서 갑이나 을은 정에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을명의 본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병명의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만다 말소. 직권을 말소 줄 것이고 이꼴 불법 말소와 동일해. 불법 말소와 동일해. 원래 을 등기가 무효인데 그러니까 본등기를 해도 병등기는 말소되면 안 되는데 등기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본등기가 있으니까 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소는 불법 말소와 똑같아. 그러니까 여전히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정이 갑과 을 사이에 가장행위에 대해서 알았다. 정이 뭐다? 갑과 을 사이에 가장행위에 대해서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정은 누구다? 제3자죠? 제3자가 악이다. 이 말이죠. 악이다. 그러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 그래서 병은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만약 갑을 사이에 갑과 을이 짜고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짜고 매매계약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을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토지의 소유자다. OX. 가등기를 한 때부터 아니고 언제? 본등기 시부터. 본등기 시부터. 그 다음에 6번은요. 병은 갑의 승계인으로서 정에 대하여 등기의 무효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병은 자기가 소유자죠. 소유자지만 일단 을에서 정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정은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병은 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정은 누구니까? 선이니까. 제3자죠. 6, 7번. 병은 가등기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다음에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왜 그래요? 이 병은요, 밀수인죠. 가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러면 여러분, 가등기가 지금 뭐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이것은 전체로 누구 거다? 이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실제로 이것은 갑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다? 무효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잖아요. 병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병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부동산을 다시 갑하고 계약해서 취득했다. 그건 정당하죠. 왜냐면 이때 이 병은 악이라고 보면 안 돼. 가등기된 사실을 알았다 해서 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요? 지금 가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을의 가등기가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갑하고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를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선인 경우에는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줄 것이고 500 이행, 이익, 배상.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럼 얘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가등기죠. 가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냥 가등기가 있는 거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갑하고 계약할 때 여기 가등기가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이 가등기가 뭐다?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다. 그러니까 갑의 것이라고 믿고 산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 병은 선이다. 선이.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선이니까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8번. 정이 악이다. 정이 악이 제3자죠. 정의 등기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병의 등기가 을의 가등기 때문에 말소된 경우라도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회복되죠. 왜요? 왜 직권 회복되죠? 등기관이 뭐를 해서 직권 말소를 했잖아요. 직권으로 말소를 했는데 정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럼 정등기가 뭐고 정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의 등기가 직권 말소된 게 직권으로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란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약간 7번하고 8번은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6번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아무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 나오면 7번, 8번보다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등기도 배우니까요.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의뢰 본등기에서 직권 말소가 됐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가?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소유자인가 아닌가? 알죠? 이런 것이 지문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래서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병은 여전히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니까 의뢰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하기 전에 을이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정은 아무나 선의로 추정하니까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도리어 병이요? 병이 뭐한다? 소유자니까 이제는 병은 정한테 뭐를 못한다? 등기 말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가등기 무효, 그 다음에 본등기도 무효, 그 다음에 병한테 등기한다? 병의 등기가 유효, 병이 완전한 소유자. 따라서 병은 본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이 병의 등기가 직권을 말소됐다. 그래도 여전히 병이 소유자. 알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전송 요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병의 등기가 회복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을이 다시 병한테 넘기죠? 정한테. 그러면 정은 선의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인데 뭘 필요 없다? 무과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선의 이만 하면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등기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